19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황 1과 2가 있는데 상황 1에서는 S1을 A에 연결하고 S2는 열어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2에서는 S1을 B에 연결하고 S2는 스위치를 닫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 1을 보겠습니다. S를 A에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했고 S2를 열어놨기 때문에 회로는 이 회로만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의 세기가 V이기 때문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의 세기는 가문수의 비율이 4n 대 3n이므로 4분의 3V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 2에서는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S2는 닫아놨기 때문에 회로는 2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때 2차 코일에서의 전압값은 가문수가 4n 대 n이기 때문에 4분의 1B가 되겠죠. 보기 기억에서 얼1에 걸리는 전압은 I1번일 상황 1에서가 상황 2에서의 2배이다. 지금 우리가 구한 게 2차 코일의 전압값인데 그 값은 각각 얼1에 걸리는 전압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3배가 정답이 되어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 전류계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1일 때가 2일 때의 2분의 3배이다. 이건 이제 ohm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전류의 세기, 즉 I는 얼분의 V라는 공식에 의해 1번에서는 아까 회로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얼1 값이 존재하고 문제에서 저항값이 같은 저항 얼1과 얼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각각 얼이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저항은 얼 하나만 존재하고 전압은 아까 4분의 3V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3V 값이 1에서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2에서는 저항 얼1과 얼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저항값은 2분의 1 얼이 되고 전압값은 4분의 1 V가 되어 I는 얼분의 V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2얼분의 V 값의 전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4얼분의 3V는 2얼분의 V에 2분의 3배를 곱한 값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1차 코일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1일 때가 2일 때의 4분의 9배이다. 1차 코일에서 공급한 전력은 항상 변압기에서 2차 코일의 전력과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공식 VI를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 상황 1에서는 2차 코일의 전압은 4분의 3V이고 전류값은 위에 니은에서 구한 대로 4분의 3V가 되어 16얼분의 9V 제곱이 전류값이 됩니다. 상황 2에서는 전압값은 4분의 1V, 전류값은 2얼분의 V가 되어 8얼분의 V 제곱이 전류값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즉 16얼분의 9V 제곱은 8얼분의 V 제곱에 2분의 9배를 곱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의 9배가 아니라 2분의 9배가 되어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69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상황이 주어져 있고 가에서는 EP0, V0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값은 2열0 라고 나와 있고 가정 1에서 전력은 4분의 7P0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차 코일에서 EP0라는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2차 코일의 전력도 EP0가 되겠죠. 근데 지금 가정에서 공급받은 전력이 4분의 1P0이기 때문에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은 4분의 1P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 나에서는 P0 값이었기 때문에 2차 코일도
P0의 전력을 가지게 되는데 가정에서는 4분의 3 P0를 공급받겠죠. 그러면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은 나에서도 4분의 1 P0로 가에서와 나와서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된 전력 P는 I제곱 월이라는 공식에 의해 가에서는 I의 가의 제곱 곱하기 2얼제로가 되고, 이게 나에서 I의 나의 제곱 곱하기 얼제로 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I 가 대 I 나는 1대 루트 2가 돼요. 정답은 1대 루트 2입니다. 그 2번에서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가와 나에서 1차 코일의 가문수는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 가와 I 나 값은 1대 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의 2차 코일의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게 되면 나에서는 루트 2I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에서는 이 P0를 V0라는 값으로 생성하고 있고, 나에서는 P0 전력을 이 V0라는 전압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에서 1차 코일의 전류를 우리가 I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P0는 이 V0 I0 값이 되겠죠. 이 상황을 가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가에서는 이 P0의 전력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곱하기 2를 해준 4V0 I0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압은 V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전류는 4I0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류의 비는 가문수의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I1분의 I2는 N2분의 N1이 되겠죠. 이건 변압기의 기본 공식이고요. 그럼 상황 가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류의 비는 4I0 대 I가 되게 돼요. 가문수는 I 대 4I0가 됩니다.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류는 I0 대 루트 2I이고, 이때 가문수는 이거의 반대인 루트 2I 대 I0가 되겠죠. 그리고 가와 나에서 1차 코일의 가문수가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의 값을 통일시켜 주게 되면 나에서의 가문수를 여기에 루트 2분의 1배를 곱해주게 되면 I 대 루트 2분의 1 I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문수 N 가 대 N 나는 결국 4I0 대 루트 2분의 1 I0가 돼요. 4 루트 1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69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가 I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율은 3대 1이고 1차 코일에서의 전압은 V로 일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차 코일에서의 전압도 무조건 스위치를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3분의 V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위치를 A에 연결했다고 했을 때 1차 코일에는 I0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가문수의 비율이 3대 1이기 때문에 전류의 비율은 1대 3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연결했을 때는 2차 코일에 3I0라는 값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 회로에서 지금 옴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3분의 1B는 3I0 곱하기 얼이 되겠죠. 이때 지금 기억에서 구하는 것은 I0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I0는 9얼분의 V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모의가 되고요. 다음 보기 니은에서 S를 B에 연결할 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EI0이다. 지금 위의 상황은 다 지워지고 스위치를 B에 연결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압값은 3분의 1V로 일정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회로에서 오음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3분의 1V는 I 곱하기 2열이 됩니다. 이때 I 값은 6월분의 V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구한 I0는 9월분의 V라고 했기 때문에 6월분의 V는 거기에 2분의 3배를 곱한 2분의 3 I0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 I0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고 지금 구한 것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문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1차는 2분의 3 I0에 3분의 1을 곱해준 2분의 1 I0 값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모의가 되겠죠. 2I0가 아니라 2분의 1 I0입니다. 다음 디귿 S를 B에 연결할 때 2차 코일에 유도된 전압은 3분의 1 VA이다. 이건 우리가 아까 처음에 2차 코일에 유도된 전압은 무조건 3분의 1 V로 일정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가문수의 비율이 일정하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모의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98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송 과정이 있고 발전소에서 전압은 V, 전류는 I, 변전소에서의 전압은 EV이고 송전선의 저항은 R값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발전소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전력은 VI이다. 이거는 P는 VI 공식 사용하게 됐을 때 V 값은 V, I 값은 I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 변전소를 지나서 송전선에서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I이다. 지금 만약에 이 보기가 맞다고 치고 변전소의 전류를 2분의 1 I라고 하게 되면 변전소에서의 전력도 VI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실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발전소에서의 전력값이 VI 때문에 변전소에서의 전력값은 절대 VI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도 2분의 1I가 아니라 2분의 1I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 변전소를 지난 후부터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은 4분의 1 I제곱 R이다. 손실 전력의 공식은 I제곱 R이죠. 그리고 저항값은 R이고 이거를 4분의 1 I제곱 R이라고 하게 된다면 전류는 2분의 1 I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니은에서 확인한 대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I보다 작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 전력 또한 4분의 1 I제곱 R이 아닌 이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니은 디귿 보기가 둘 다 틀린 이유가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손실 전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69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가에서와 같이 고리가 자기장 영역을 계속 등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나에서는 고리의 위치에 따른 유도 전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먼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총 두 가지에 비례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장의 변화값, 그리고 고리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속도, 이 델타 V와 V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고리가 등속도로 이동했다 하기 때문에 V는 상을 안 써도 되는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장의 변화값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리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를 양으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고리가 지금 0에서 D로 이동할 때 양의 유도 전류 I0 값이 형성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고리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건데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려면 고리에는 자기장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역 1로 들어갈 때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기를 B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B로 이동할 때, 즉 델타 B 값이 B일 때에 유도 전류가 I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고리가 D에서 ED로 이동할 때 유도 전류가 0값으로 일정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금속 고리가 영역 1에서 2로 갈 때 자기장의 변화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럼 영역 2에서도 영역 1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B값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영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 2를 지나서 영역 3으로 이동할 때, 즉 고리가 2D에서 3D로 이동할 때에는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2I0만큼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델타 B는 B일 때 I0가 형성되기 때문에 2D에서 3D로 넘어갈 때에는 델타 B 값이 2B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리의 유도 전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러려면 영역 3은 방향이 나오는 방향으로 B값인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기장 차이값도 2B이고 유도 전류의 세기도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영역 1, 2, 3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1에서도 B, 2에서도 B, 3에서도 B이죠. 그렇기 때문에 셋 다 같은 자기장의 세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7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자석 밑에 용수철을 붙여놓고 이 자석을 콜 위에서 가만히 떨어뜨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바닥에 부딪혀서 튀어오른 자석은 처음 높이까지 올라간다. 이 처음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자석이 코일을 지나도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석이 코일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코일은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 청력을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절대 처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질 때 B방향으로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즉 N극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일은 이를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을 형성하게 되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러면 결국 B 방향으로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 디귿. 자석이 아래로 떨어질 때와 튀어오를 때 전류의 방향은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지금 자석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니은에서 구한 대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석이 위로 튀어오를 때는 그림으로 확인해 주게 되면 코일이 이렇게 했을 때 자석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코일은 자석에게 인력을 작용하기 위해 위쪽이 S, 아래쪽이 N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의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70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압기가 설정되어 있고 교류 전원의 전압은 일정하고 저항의 저항값은 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N1을 감소시키면 자기력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증가한다. 지금 페로제의 법칙에서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류 전원의 전압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V 값은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N을 감소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N과 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곱했을 때 서로 일정하게 되려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값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럼 니은 N2를 증가시키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한다. 이거는 변압기의 공식 N1분의 N2는 V1분의 V2에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저항에 걸린 전압, 즉 V2 값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주게 되면 V2는 N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V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N2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V2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에 걸린 전압, 즉 V2 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보기 보게 되면 얼이 2분의 1배가 되면 교류 전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지금 2차 회로에서 이제 ohm의 법칙을 보게 되면 V는 I열에서 V는 항상 일정하고 얼이 2분의 1배가 되면 전류값은 2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2차 코일에서의 전류값이 2배가 되면 교류 전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즉 1차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마찬가지로 2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라 2배로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어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70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바로 보기 보게 되면 A는 2차 코일이다. 지금 A 쪽에 교류 전원이 달려있죠. 그러면 이게 A가 1차 코일이고 B가 2차 코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니은 A에 교류가 입력되면 B에 전류가 유도된다. 이거는 변압기의 특징이죠. A에 교류가 입력하게 된다는 것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따라 생기는 자기력 선속 또한 위쪽, 아래쪽 방향으로 계속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력 선속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2차 코일, 즉 B에서도 전류가 유도되겠죠.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럼 디귿 V1 N2는 V2 N1이다. 이것도 변압기의 공식 N1분의 N2는 V1분의 V2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주게 되면 V1 곱하기 N2는 V2 곱하기 N1이 되어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703번 문제 보겠습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모습의 일부를 나타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기가 다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장이 강해진지 약해진지 또한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방향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지금 자석에서 자기력 선속 즉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에 가까워질수록 더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바로 1번을 보게 되면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코일에는 자기장이 약해지고
제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코일과 자석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자기력 선속, 즉 자기장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약해짐으로가 틀린 보기가 되고,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지금 N극이 코일 위쪽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코일은 이를 밀어내기 위해 위쪽이 N, 아래쪽이 S극을 형성하게 되고,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도 틀리게 되어 1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2번도 자석의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자기장은 강해지겠죠. 그리고 S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코일의 위쪽은 S, 아래쪽은 N극이 형성되고, 이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B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B로 되어 2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럼 3번, N극을 코일에서 멀리하면 자기장은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B에서 A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지금 N극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 코일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자석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코일은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 형성되고, 이때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가 되어 3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4번, 이 네 번째 경우에서는 S극을 코일에서 멀리하면 자기장은 약해진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리고 유도 전류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 S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일의 위쪽은 N극, 아래쪽은 S극이 형성됩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B에서 A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도 맞는 표현이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기 보게 되면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을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지금 유도 전류는 자기력 선속에 변화가 존재해야 형성되겠죠. 근데 지금 자석을 코일 안에 넣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 전류 또한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고요.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